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암살 시도, 이 흉기 테러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라는 목소리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별도 이제 기구를 꾸려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응 상황이 어떻고 향후 또 어떤 활동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호 위원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는 뭐 현장에서 예. 자주 뵀었는데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 오마이TV 처음 나오시는 거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 실의 정무조정 부실장으로 근무하는 김지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 부위원장, 그다음에 당대표 테러대책위원회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마이TV 그동안 좀 많이 봐오셨더라고요. 저 애청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진작 좀 나오시고 그랬어요. 애청자신데.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어쨌든 정무부실장도 비서관의 일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서는 못하고 사무실에 내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좀 현장 화면은 우리 기자님 방송 많이 보면서 현장 체크도 하고 동선도 보고 그다음에 또 지지자들 반응 이런 거 항상 체크하기 때문에 저는 좀 굉장히 어떻게 친구처럼 동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예. 오마이TV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오마이TV를 특별히 좋아하고 사랑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오마이TV 좀 그런 연결 상태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굉장히 이런 게 좀 방송 장비나 이런 게 좋아서 화질도 깨끗하고 일단 간혹 보면 이원 중계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중요 행사는 다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저는 성실하다고 해야 되나? 안정감 있다고 해야 되나? 아유, 너무 좋네요. 좋은 말씀을 주시니까.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오마이TV 여러분들 현장을 생생하게 저희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오마이TV 구독 안 하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많은 사랑 또 오마이TV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직접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니까 당대표 테러에 대한 여기서 계속 대책을 강구하고 또 경찰을 향해서 또 정부를 향해서 여러 가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기자회견은 어떤 내용으로 한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재명 대표님이 테러를 1월 2일 날 당하셨고 1월 3일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될 때 그 바닥에 떨어진 혈흔 사진, 그리고 바닥에 좀 이렇게 놓여 있던 지혈할 때 쓰인 수건과 거즈가 당시 수사본부에서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1월 3일 날 이제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좀 확보를 해달라. 경찰관이 있었으니까 현장 보존할 때 있었으니까 확보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1월 4일 오전에는 본인들이 그걸 확보를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사진을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데 그 문제 와이셔츠 맞아요. 그것만 보여주고 혈흔 사진하고 수건 거즈는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그럼 확보를 못했다는 건가? 그런 의혹을 가지게 되고 그런 문제 제기를 지금 계속 하는데 현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본부에서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기자회견 통해서 이거 보여달라. 공개를 하라. 공개하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빨리 해가지고 다 청소를 해보고 없애버렸다라고 하니까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경찰에서는 우리가 다 증거 확보했다. 거즈 이런 것도 수건 확보했기 때문에 현장은 그거는 다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했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즈나 이런 것들 찾을 수가 없다. 보여주지 않는다. 보여주지 않고 어쨌든 1월 2일에 오전에 그 일이 발생했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수사본부는 또 68명의 메머드 특별수사 검경 수사본부요. 그게 확보가 안 된 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믿기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그 현장에서 대표님이 피습해서 쓰러져 있을 때 테러 쓰러졌을 때 그거를 다 이제 우산으로 가렸거든요. 일사불란하게.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현장 혈흔 사진이나 이런 것도 잘 찍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외부에 있는 사진 작가들이. 그리고 나서도 대표님이 가시고 나서도 우산으로 계속 가리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이상하네. 물청소를 했는데 네. 아니 그렇다면은 만약에 경찰 쪽에서 혈흔 사진하고 증거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증거물 훼손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셈이 되고요. 예, 예. 그거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와이셔츠 문제도 사실은 이게 우리 김지호 부실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경찰이 확보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경찰의 초기 발표는 그 얘기 아니고 경찰이 뭐 열심히 해가지고 네네. 정말 이 방호복까지 입고 가서 거기 의료물 폐기소까지 가가지고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지호 부실장이 그런 얘기 안 했으면 경찰이 잘했다 이런 판단했을 것 아니 같은데. 뭐 열심히는 하셨죠. 예. 이제 그 폐기물에서 그걸 찾느니라고 수고는 하셨고 이제 그 부분은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제 부산대 외상센터에서 와이셔츠가 폐기가 됐고 그 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네. 이제 폐기 장소로 갔는데 제가 이제 그걸 중단을 시키고 그다음에 중단시킨 후에 이제 경찰관한테 이거를 빨리 가서 찾아야지 안 찾으면은 네. 금요일 이게 시한이 있더라고요. 또 며칠 지나면 반드시 폐기를 해야 되니까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네. 사실 경찰관도 똑같이 부산대 외상센터에 문의를 하셨대요. 아. 탐문 수사를 하셨는데 네. 거기서는 그분들이 그걸 못 찾은 거죠. 그러면 사실 저는 전화로 다 알아본 거거든요. 그 정보를 다 부산대 병원에서 알아낸 건데 똑같이 물어보고 똑같이 네. 조사했는데 왜 경찰관은 그걸 찾지 못했을까? 그런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네. 저희가 이제 왜 혈흔 사진하고 초등 물청소 부분 그다음에 수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없고 와이셔츠 얘기만 하니까 네. 와이셔츠는 사실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서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박을 좀 한 거죠. 그 이후로도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혈흔 사진 네. 하고 수건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하네요. 예, 예, 그게 좀 이상합니다. 예. 이렇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면은 경찰에서도 아 여기 있습니다. 네네네. 그냥 뭐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하면- 와이셔츠 보여줬으니까. 공개하면 될 문제죠. 그러한 혈흔 사진하고 네. 그런 수건 사진이 혈흔 사진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찍은 혈흔 사진이 있고요. 네. 바닥에 그다음에 그 서영교 최고님이 찍은 수건 사진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럼 실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찰도 찍었어야 됐고.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내놓지 아. 않는다는 거는 좀 매우 의구심이 든다. 허, 예, 이상합니다. 예, 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사안, 이 테러 행위 초기부터 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네, 경찰이 제대로 열심히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뭘 감추고 싶은 것이냐. 변명문도 그렇고 신상도 그렇고 뭐 신상공개위가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정치에 영향을 미칠까봐 쉬쉬하고 축소하려는데 혈안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예. 사건 당일날도 뭐 개인적으로는 좀 매우 좀 불만이 있는 상황이 뭐냐면 예. 10시 23분경에 그 일이 있었는데 테러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11시경에 저희가 이제 대표님 모시고 후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 문자 폭탄을 받았어요. 경상이고 뭐 종이 뭐 종이 칼로 찔렀고 네. 나무젓가락으로 찔렀고 이제 그런 걸 해명하고 뭐 피를 조금 흘렸다. 뭐 그 범인이 엄청 흉폭했어요. 제가 이제 그 밀고 나가서 알거든요. 두 번, 세 번 예. 가격을 하려고 정말 엄청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가격을 했을 때도 이제 칼로 찔렀는데 저희가 충격 때문에 뒤로 밀려났어요. 너무 세게 찔러가지고. 앞으로 밀고 나가다가. 근데 그 정도인데 노인이다, 뭐, 경상이다, 출혈량이 적다. 네. 이게 제가 이제 그거를 막 기자들이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지도부가 물어보고 하니까 제가 문자로 답하고 전화로 답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계속 그럼- 얘기를 반복을 하고. 예, 그랬더니 이제 문자를 보여주더라고요. 대테러 센터에서 보낸 문자. 네. 경상이다, 노인이 했다, 뭐 과도로 했다. 그러니까 그 문자 보고 제가 너무 진짜 분통이 터졌습니다. 하.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유포해가지고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건지. 그렇네요. 예, 저는 진짜 데트로 센터라 그래서 처음에는 데트로 센터 아닌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허위 문자, 예, 허위 근데 정보. 허위 문자라고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간결하고. 네, 예. 이거죠. 예. 아, 사실은 저게 이제 대책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전현희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이 정말 억울하다. 예, 그 7일 날인가 1일 날 처음 만났는데 그 말씀드렸어요. 너무 이게 말도 안 되고 진짜 이렇게 출혈이 많아서 이렇게 뒷머리하고 코트하고 여기가 와이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예. 출혈이 많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 문자를 보낼 수가 있고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을 찾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더니 알고 보니까 총리실에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고발한 상태죠. 예.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고발한 상태고 이런 문자가 오다 보니까 예. 사실은 뭐 언론에서도 이걸 보고 그냥 뭐 경상 정도인가 보네. 네네. 긁혔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이게 뭐 초기에 속보로 다 보도가 돼가지고 예. 큰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 공개된 그 현장 영상을 우리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제 점프하듯이 예. 이렇게 가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흉기로 찌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뭐 지금 뭐 이른바 프레임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죠. 이제 그 서울대 외상센터에서 한참 수술을 하는데 네. 또 이제 범인의 당적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막 저희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는 전화 끊었습니다. 아하. 아니 그게 범인이 민주당인 게 네. 중요하지도 않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면 어쩌고 국민의힘은 어쩌고 진짜 그 테러범인데. 네. 근데 그러한 사항을 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후에 왜 흘렸는지 아하. 그거는 수사기관이 아니면 언론이나 다른 곳에 유출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범인의 범행 동기나 어떤 혈흔도 못 찾는 사람들이 네. 민주당 당적인 거를 그렇게 그 당일날 유포할 정도로 급한 일이었는지 예. 그때도 진짜 제가 너무 좀 분하고 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저는 참 이재명 대표님이 그래도 어떤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가족들의 인권이라는 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공격을 마타도를 하는 거죠. 예. 네, 그게 참 저는 어떻게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도 저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뿌리고 수사 정보를 유출해서 가족들과 이런 분들을 괴롭힐 수 있을까? 좀 그게 참 저는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복해서 이제 당무에 복귀는 했지만 네네. 그간의 상황을 쭉 놓고 보면은 참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정말 하늘이 살렸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금만 잘못됐으면 와이셔츠 깃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사실 그때 이제 그 아침에 호텔에서 나오셔서 이제 차에 타시고 이제 그 대망 전망대인가요? 그 거기 가덕도 신공항 가는 차 안에서 제가 앞에 타고 이제 대표님 뒤에 타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넥타이를 안 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란색 넥타이를 이제 매시라고 그래서 한 10분 전에 차에 내리기 전에 10분 전에 넥타이 매신 거예요. 예, 넥타이 매시고 사실은 그 칼날이 들어간 것도 제가 경찰관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지혈할 때 칼날이 와이셔츠를 뚫고 간 걸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와이셔츠 찾아야 된다 설명도 드리고.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운이 좋으셨고 대표님이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고비가 너무 많았어요. 사건 터지고 나서도 갑자기 이제 기자들하고 카메라 기자들이 이렇게 몰려드니까 사람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고는 싶으니까 뭐래도 딛고 올라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 몸 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현장 정리가 안 되고 경찰관들도 그냥 지켜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범인을 좀 어느 정도 제압하고 오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뭐? 대표님 몸을 밟고 위에서 이렇게 사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보려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되게 막 밀치고 공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지지자 같아요. 시민 한 분이랑 천준호 비서실장이 그 후송되기 23분 전까지 계속 지혈을 하셨어요. 어디 안 가고 꼭 잡고 피가 안 나게 지혈을 하셨고 유상형 총경이 이제 네. 현장 지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뒤로 물러나라. 네, 그 현장 정리를. 현장 지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한 발자국 뒤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현장 지휘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정리가 됐지. 당시에 현장에 40명의 경찰이 있었는데 전혀 뭐 그런 도움이 안 됐고. 현장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구급차 안 온다고 항의하면은 그러면은 뭐 경찰차로 가까운 병원 모시겠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때 많이 좀 장애를 더 얻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처치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 움직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딱 고정을 시켜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거는 자기는 응급 그러니까 저는 좀 수사관들 경찰들도 응급 구조 지식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면 지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는 지식이 없더라고요. 없고 또 수사관으로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지식 없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뭐 헬기 이송 뭐 이 부분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매체에서 네네네. 그 얘기를 또 부각을 시켜가지고 또 의사회 성명 이런 게 또 나오고 하면서 특혜 논란 이것까지 있어가지고 참. 저는 좀 오마이 TV 예. 왔으니까 예, 예. 제가 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의사회에서 국민들이 당한 억울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 네. 단 한 번이라도 입장을 낸 적이 있나 반문하고 싶어요. 의사들은 자기가 검사하고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의료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어떤 법적으로 이러이러했으니까 이러이러한 규칙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그 순간 상황에 따라서 의술이라는 게 의사의 판단, 집도의 네.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돌아가셔도 의사는 면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보지도 못한 분들이 이러이러한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혜를 받았다. 아니 안 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집단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수술실 CCTV의 최초 제안, 그것도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수술실 CCTV를 정책을 위반한 정책 제안자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작년 4월에 그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 면허 취소 이 정책을 굉장히 추진해서 법안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되거든요. 네.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그렇게 집단 행동을 했을까? 그런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겠죠. 전체 의사들은. 그렇지만 그때 보인 행태는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적인 모습을 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이제 소방 당국에서의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료진이 요청해가지고 헬기는 띄운 것이고 당연히 프로세스에 따라서 간 건데 저희는 아무 문제가 권한이 없다. 없어요. 그렇죠. 네, 환자가 무슨 그런 주장 아니 그러니까 요청은 할 수 있죠. 근데 요청을 부산대 외상센터에서 잘 받아주신 거예요. 네. 환자의 보호자가 이렇게 요구를 한다. 그런데 본인들이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치료라든지 네. 환자의 상태를 봤을 때 그게 합당하니까 전원을 시켜주신 거거든요.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을 저는 글쎄요. 저는 요번에 경찰 수사와 초동 대처 그다음에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만 네. 소방 구조 그다음에 그 부산대 외상센터, 서울대 외상센터는 정말 훌륭한 응급 구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칭찬받아 마땅한 분인데 네. 또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시겠대요. 특혜를 줬다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서 영웅적인 일을 하고 시스템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구해도 이 정권 하에서는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픕니다. 예. 그래요. 그 현장에서 지켜보시고 직접 다 겪으셔가지고 네네.
그 절절한 심정이 다 녹아 있는 것 같은데